반갑습니다. 열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늘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편안한 시간이 이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썩은 백합꽃은 잡초보다 오히려 그 냄새가 고약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의 영상 내용이 다소 좀 고루하고 지루할 수도 있는데요.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시며 들으시면 좀 지루함이 좀 덜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새로 나온 신형 자동차를 보면 멋지다라고 생각하고 욕심이 납니다. 신상이라고 하죠. 새로 나온 핸드백을 보면 그렇습니다. 품격 전장을 쇼핑하면서 우리는 찾고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약간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감을 안고도 단지 품격이라는 단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물건이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 품격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죠. 술도 품격, 아파트도 품격 아파트, 옷도 품격, 인간의 품격, 행복의 품격, 삶의 품격, 말의 품격, 생각의 품격, 돈의 품격 등 참 많습니다. 이러한 고유명사 뒤에는 품격이라는 단어가 이어지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품질과 레벨을 의미하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품격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된 바탕과 타고난 품성 혹은 사물 따위를 가지고 느껴지는 품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즉 우아하고 고상한 느낌을 연상케 합니다. 따라서 이 품격이라는 단어를 참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을 살면서 그것은 단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이왕이면 혹은 단 한 번뿐인 인생에 제대로 살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목표로 살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행복도 특히나 가치 있고 소중한 행복을 찾고 있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아마도 세속적인 행복을 넘어서 가치 있는 행복을 원한다면 이 품격이라는 단어도 인생의 품격으로서 필수일지도 모릅니다. 이 셰익스피어는 꽃과 비교를 해서 멋진 표현을 품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남겼습니다. 이런 얘기를 남겼죠. 꽃의 향기가 있듯 사람에게는 품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꽃이 싱싱할 때 향기가 신선하듯 사람도 마음이 맑을 때 품격이 고상하죠. 썩은 백합꽃은 잡초보다 오히려 그 냄새가 고약하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품격은 사람의 내면과 외부에서 보이는 모든 것을 합쳐서 말한다고 볼 수 있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품격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마도 품격의 조건으로 대략 이런 덕목을 말을 할 것입니다. 정직, 이 정직에는 신뢰가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양심, 양심은 너 염치 있냐? 너 염치도 없지 라는 양심. 지성, 겸손, 약속, 매너, 매너는 이제 교양이라고도 보통 말을 하죠. 검약, 책임감, 경청, 미소, 이러한 덕목을 얼마나 내가 갖추고 상대가 갖췄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각자의 품격에 생각하는 기준과 수준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마음이 맑고 참되어야 하는 게 아마 기본일 겁니다. 정직한 마음과 양심, 세계의 모든 성인들은 이구동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착하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석가, 공자,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등 인생을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어떻게 바르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품격은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부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인격과 인품의 질로서 결정이 되죠. 지식과 지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자세입니다. 친구, 친척, 직장 동료, 이웃 중에서 우리가 만나면서 가끔은 이런 생각의 사람을 만나게 되곤 합니다. 느낌이 있어 저 사람.
참 사람 중후해. 매사에 겸손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책임감 있고 남의 말 잘 들어주고 그윽하게 잘 웃는 사람들이 아마 그러한 평가를 받고 내가 그 사람들을 볼 때에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으로 보여지기 쉬운 것은 분명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로 보여지고 있는 사람들도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것은 아니죠. 미국의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간은 모두가 뒤틀린 목재이다. 비록 인간은 거의 대부분 뒤틀렸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교육과 사회생활, 가족관계 등의 영향을 받아서 말입니다. 그렇죠. 만들어간다는 거죠. 맹자의 수신제가라는 말, 여러분들의 가훈도 많이 쓰고 계실 겁니다. 맹자의 수신제가라는 말도 같은 의미가 아닐까요? 어찌 보면 개개인의 품격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내는 훈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갖춰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살다 보면 어찌 보면 나도 때로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일부러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일도 모르는데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면 되지, 하루하루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살면 되지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남의 시선이란 아랑곳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그저 품격은 전자제품, 품격은 하우스, 품격 자동차, 품격 드레스, 품격 핸드백이라는 선택을 하고서 나는 그냥 맹목적으로 어떤 목적과 목표물만 품격을 찾으시고 그것에 맞추고 살고는 계시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을 품격의 중년으로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유명 배우도 처음에는 조연으로 시작하죠. 그러다가 실력이 늘고 연륜도 쌓이면 주연을 맡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전의 인생을 조연으로 충실하게 살아왔다면 후반전은 주연으로 살아보는 게 어떨까요? 누구를 위해서냐고 질문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관객을 위해서 주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대에서의 내가 주연이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주연으로 산다는 것은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일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타인을 위해서 살아왔죠. 가정의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또 디딤돌로서, 부모로서, 자식의 장자로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인은 시키면 무조건 해야 하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주인에게는 이것을 무조건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내면의 품격을 만들고 다듬어서 완성해 나간다면 외부의 품격까지도 맞추어서 꾸며서 보여진다면 내면과 외면이 합쳐지는 그러한 품격이 완성이 된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완성된 품격의 중년으로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고요? 그렇죠. 꼭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에 한 번, 우리가 사는 것은 한 번의 인생이라는 그런 범주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왕이면 진상, 이왕이면 꼰대, 이왕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품격의 모습, 품격의 중년으로서 별로 어렵지 않은 모습 속에서 앞으로의 남은 40년, 50년을 살아가신다면 후회됨이 없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감히 조심스럽게 권해봅니다. 품격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그러한 시간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셨습니까? 시답지 않은 소리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답지 않지만 품격을 찾기보다는 내가 찾으면서 만들어가는 나를 생각해보자는 의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더 좋은 영상의 내용으로서 여러분들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품격 있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